약골이라고 놀린 겨운 첫날 밤 한국 남편이 꺼낸 물건을 본 후 완전히 달라진 벨기에 여성이 있습니다. 벨기에 장군 출신 아버지와 특수부대, 중령 오빠 때문에 1년간 교제를 강력히 반대당한 군사 전문가 출신 레아 모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약골 같은 남자가 우리 레아를 어떻게 지킨다는 거야? 끝까지 겨운을 반대했던 가족들. 결국 한국에서 일어난 소매치기 제압 사건을 계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벨기에 땅을 밟은 한국 남자가 단 일주일 만에 보여준 반응은 상상도 못했던 전문적인 격투 실력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군인 가족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결혼 허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토록 약하다고 여겼던 한국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레아의 놀라운 국제결혼 경험담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도 가끔 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제 이름은 레아 모네고 벨기에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먼저 저희 집안 이야기부터 해야 이 모든 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벨기에군 장군 출신이시고 오빠는 특수부대 중령이거든요. 어릴 때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정말 신기했어요. 다른 집 아버지들은 회사 이야기나 취미생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집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면 아버지와 오빠가 나누는 대화는 온통 전술 이야기, 무기 성능 분석, 훈련 방법론 이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7살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친구 생일 파티에 갔는데 다른 아이들이 만화 캐릭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이 탱크는 장갑이 너무 얇다는 말을 했던 거예요. 친구들이 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던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에서도 군사 역사 쪽으로 관심이 기울었어요.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복수 전공했는데 사실 한국어를 선택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당시 한류 열풍이 유럽에도 불기 시작했거든요. K-팝도 듣고 드라마도 보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어요. 졸업 후에는 군사 전문 번역가가 됐습니다. 주로 나토군 문서나 군사협정서 번역 일을 했는데 꽤 재미있는 일이었어요. 여러 나라 군대의 작전 방식이나 훈련 체계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웠고요. 그런 제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온 건 26살 때였어요. 벨기에 군사박물관에서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군사 역사 세미나의 대표단을 파견하게 됐는데 통역과 번역 업무를 담당해달라는 제안을 받았거든요. 한국에 직접 가볼 기회가 생겼네. 정말 설레었습니다. 드라마와 K-팝으로만 알던 나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지금도 생생해요. 공항부터가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거든요. 깔끔하고 현대적이면서도 곳곳에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도시는 처음 봤거든요. 세미나는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열렸어요. 건물 자체가 정말 웅장하더라고요.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각국 참가자들을 만났는데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한 사람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인 참가자 중 한 명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웅성웅성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도 혼자서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안경을 쓴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키는 보통 정도였고 체격도 그렇게 건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인상은 전형적인 연구원이나 학자 같았어요. 말투도 정말 차분하고 점잖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윤재현 씨였습니다. 세미나 자료를 보니 한국 근현대사 전문가로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첫날 세미나가 시작됐는데 재현 씨가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한국 전쟁사에 대해 발표하시는데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단순히 책에서 읽은 내용이 아니라 마치 직접 경험한 사람처럼 생생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시관 한쪽에 있던 군사 장비 중 하나에서 갑자기 팡! 하는 큰 소리가 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기합선이었는데 그 순간 전시관 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모두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몇몇 여성 참가자들은 비명을 지르기도 했거든요. 저도 솔직히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재현 씨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순식간에 변하더라고요. 침착하게 사람들에게 괜찮으니까 침착하세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가장 가까운 출구 쪽으로 사람들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평소에 그렇게 조용하고 온순해 보이던 분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마치 이런 상황에 완전히 익숙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전시관 직원들이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 재현 씨는 혹시 다친 사람이 있는지 한 명 한 명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확인하는 방식이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마치 응급구조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요. 세미나가 끝난 후에 재현 씨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통역 업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서울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되신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하려고 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잘 모르는 사람과 돌아다니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재현 씨가 워낙 진심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솔직히 서울 구경도 해보고 싶어서 따라 나섰습니다. 재현 씨가 데려가신 곳이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재현 씨가 정말 친절하게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벨기에 지하철보다 훨씬 복잡하죠? 하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편해요. 북촌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전통 한옥들이 골목길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몇백 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온 것 같았어요. 재현 씨는 정말 박식하셨어요. 각 한옥의 역사와 건축 양식, 그 시대의 생활상까지 정말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집은 조선시대 양반가 주택의 전형적인 구조예요. 타랑채, 안채, 행랑채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설명을 듣다 보니 재현 씨가 단순히 역사를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옥마을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작은 전통 찻집에 들어갔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옥 지붕들과 저녁 노을이 정말 운치 있었거든요. 전통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재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 이야기도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고 벨기에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벨기에 초콜릿이 정말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맛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정말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저희 집안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아버지가 장군 출신이고 오빠가 특수부대 중령이라고 하니까 재현 씨가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한 집안이시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재현 씨가 벨기에군에 대해 꽤 많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벨기에군은 나토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평화유지군 활동에서 많은 공헌을 했고요.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때 문득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재현 씨를 다시 한번 훑어보니까 정말 학자 같고 온순해 보이더라고요. 아버지나 오빠 같은 군인들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씨, 솔직히 말하면 좀 약골처럼 보여요. 우리 집 오빠랑 비교하면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뢰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친근한 농담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재현 씨는 그냥 부드럽게 웃어 넘기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보이나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재현 씨의 눈빛이 잠시 달라졌던 것 같아요. 뭔가 깊고 단단한 것이 스쳐 지나갔다고 할까요? 물론 그때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운명 같은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온순해 보이는 한국 남성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벨기에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마치 다른 세상에서 보낸 시간 같았거든요. 재현 씨와 주고받은 연락처를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차를 넘나드는 메시지들이 계속 오가면서 점점 현실이 되어갔어요. 재현 씨는 정말 세심한 분이셨습니다. 벨기에 시간에 맞춰서 잘 주무셨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밤늦게라도 영상통화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달콤한 연락들이 한 달쯤 이어졌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재현 씨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이분에 대한 제 마음이 커져 있었거든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아버지와 오빠가 최근 있었던 나토 합동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빠, 제가 서울에서 만난 그분과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가 포크를 내려놓으시더니 제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그 연구원과 연락하고 있다는 거냐? 네, 정말 좋은 분이세요. 매일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한국 문화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오빠가 끼어들었어요. 내아야, 너 설마 그 사람한테 마음이 있는 거 아니지? 제 얼굴이 순간 빨개졌어요. 그 반응만으로도 답은 뻔했죠. 오빠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 약골 같아 보이던 사람한테? 오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재현 씨는 정말 신사적이고 배려심 깊은 분이라고요.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아, 잠깐. 너 혹시 그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내아, 너는 군인의 딸이다. 군인의 딸은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 하지만 아버지, 요즘 세상이 어디 그렇게 위험한가요? 그리고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오빠가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레아야, 너 정신 차려. 그 남자? 우리 레아가 약골이라던 그 사람 맞지? 전투 1분도 못 버틸 거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서울에서 농담으로 했던 말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몰랐거든요. 오빠,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재현 씨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해요. 아버지가 더욱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농담이든 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실제로 너를 지킬 수 있느냐는 거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 특히 우리 같은 군인 가족은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아버지, 덥다. 그 사람과는 연락을 끊어라. 그날 밤 제 방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할 줄 몰랐거든요. 재현 씨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동안 가족들을 설득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아버지께는 재현 씨가 얼마나 신사적이고 교양 있는 분인지 강조했고, 오빠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현 씨는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매일 제 안부를 챙겨주시고 힘들 때마다 위로도 해주시고요.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중요한 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거다. 오빠와도 여러 번 이야기해봤어요. 오빠, 요즘 시대의 남자가 꼭 힘이 세야 하나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내아야, 너는 우리 집안의 딸이다. 만약 누군가 너를 해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막아낼 수 있어야 해. 그런데 그 약골 같은 남자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하게 반대하시더라고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재현 씨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 재현 씨가 바로 알아차리시더라고요. 레아 씨, 무슨 일 있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라요. 저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가족들의 강한 반대, 그들이 재현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힘든지 말이에요. 재현 씨, 저희 가족들이 너무 반대해요.
특히 재현 씨를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재현 씨는 조용히 들어주시더니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아 씨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죠. 저도 만약 제 딸이 있다면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하지만 재현 씨,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희 가족들이 재현 씨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괜찮아요. 가족이라는 건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재현 씨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좋은 분을 가족들이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들 허락 없이는 계속 만날 수도 없고. 그때 재현 씨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네. 어디로요? 벨기에로요. 레아 씨 가족분들을 직접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재현 씨, 그건 너무 항공료도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요. 괜찮아요. 레아 씨 가족분들을 만나는 일인데 당연히 제가 가야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해해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재현 씨의 그 결단력에 정말 놀랐어요. 평소 조용하고 차분하시던 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우리 가족들이 좀 까다로워서 걱정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대화하면 분명 통할 거예요. 일주일 후 정말로 재현 씨가 벨기에에 오셨어요. 브뤼셀 공항에서 재현 씨를 기다리는 동안 제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시여 시간의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나오신 재현 씨는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또렷하고 결연해 보였어요. 레아 씨, 오랜만이에요. 재현 씨, 정말 오셨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전혀요. 레아 씨를 다시 보니까 피로가 다 풀려요. 공항에서 우리 집까지 가는 차 안에서 재현 씨는 벨기에 풍경에 대해 이것저것 말씀하셨어요. 건물들이 정말 아름답네요. 역사의 무게가 느껴져요. 긴장하실 법도 한데 오히려 여유로워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곧 있을 가족들과의 만남이 너무 걱정됐거든요. 드디어 집에 도착했어요. 아버지와 오빠는 정말 딱딱한 표정으로 재현 씨를 맞았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느껴지는 차가운 분위기에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재현 씨는 그런 분위기에도 개의치 않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윤재현입니다. 그리고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레아의 가족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레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습니다. 직설적이고 당당한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재현 씨에게서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면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분이 정말 제가 알던 그 조용한 연구원이 맞을까요? 재현 씨의 당당한 선언을 듣고 나서 아버지와 오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재현 씨를 오랫동안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보자. 내가 우리 집안 사위가 될 자격이 있는지.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의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재현 씨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버지가 재현 씨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함께 보낼 예정이니까 저녁에 보자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저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재현 씨에게 무슨 테스트를 하실 건지 상상만 해도 걱정이 됐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두 분이 돌아오셨는데 아버지와 오빠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재현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해 보이셨지만 뭔가 피곤해 보이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오빠가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레아야, 아버지가 사격장과 군사 체력 훈련장에 데려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격 표적, 장애물 코스, 근력 테스트. 모두 해봤는데 그냥 평범한 수준이야. 특별할 게 없어. 오빠가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어. 그냥 일반인이야.
우리 레아를 지킬 만한 실력은 전혀 없어.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속상했어요. 재현 씨가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재현 씨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아 씨를 지키겠다는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그날 밤 재현 씨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재현 씨,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가족들이 너무 심했죠? 재현 씨가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사실 저도 그런 훈련은 처음 해봐서 잘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가족들 허락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재현 씨의 여유로운 태도가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아버지와 오빠는 재현 씨에게 더욱 차가운 태도를 보이셨고, 재현 씨는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견뎌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재현 씨가 벨기에에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아버지와 오빠가 재현 씨와 함께 시내에 나가셨는데, 저녁 늦게 돌아온 세 사람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특히 아버지와 오빠의 눈빛이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뭔가 놀란 듯한, 그러면서도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오빠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레아야,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있었어. 아버지도 재현 씨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번화가에서 소매치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 관광객이 가방을 도둑 맞아서 내 가방 좀 잡아주세요 라고 비명을 질렀는데 그 순간 재현 씨가 반사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오빠가 생생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레아야, 그 순간 재현 씨가 보여준 움직임은 정말 믿을 수 없었어. 마치 스프링처럼 튀어나가서 그 소매치기를 순식간에 추격했어.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재현 씨가 골목 끝에서 그 범인을 제압한 방식이 정말 전문적이었다는 거예요. 범인의 팔을 정확히 꺾어서 바닥에 안전하게 엎드리게 했는데 그 자세가 이건 훈련받지 않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동작이야. 아버지가 재현 씨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어.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절대 도망갈 수 없도록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평소 그렇게 조용하고 온순해 보이던 재현 씨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재현 씨가 어떤 분이실까요? 그날 밤 아버지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레아야,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본 건 분명히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의 움직임이었어. 그런데 어떤 훈련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도 더욱 궁금해졌어요. 재현 씨가 도대체 어떤 과거를 갖고 계신 걸까요?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웠어요. 재현 씨가 말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오빠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아야, 내가 며칠 동안 재현 씨를 관찰해봤는데 걷는 자세부터가 일반인과 달라. 항상 주변을 경계하면서 걷고 앉을 때도 출입구가 보이는 자리를 선택해.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습관이야.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거든. 오빠의 말을 들으니 더욱 궁금해졌어요. 재현 씨가 평소에 보여주시는 모습들을 다시 생각해보니 확실히 뭔가 다른 점들이 있었어요. 위급한 상황에서의 침착함이나 사람들을 대피시킬 때의 정확한 판단력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이 더 지나고 나서 정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버지와 오빠가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아야, 우리가 윤재현 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봤다. 예. 오빠가 말했어요. 솔직히 아직도
그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 뭔데요? 그 사람은 분명히 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소매치기 사건을 보고 확신했어. 그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 비록 정체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말이야.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제 가족들이 재현 씨를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그럼. 아버지가 마지못해 하시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윤재현 씨와 교제해도 좋다.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시던 아버지와 오빠가 마침내 교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재현 씨에 대한 궁금증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현 씨에게 그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재현 씨는 정말 기뻐하시면서도 앞으로 더 열심히 레아 씨를 지켜줄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했어요. 재현 씨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걸까요?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본격적인 교제가 시작됐어요. 가족들의 허락을 받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현 씨의 진짜 정체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의 본격적인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가족들의 허락을 받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매일 밤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고 문자 메시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현 씨는 정말 로맨틱한 분이셨어요. 벨기에 시간에 맞춰서 좋은 아침이에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보내주시곤 했거든요. 저도 벨기에의 예쁜 카페나 거리 모습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런 달콤한 원거리 연애가 한 달쯤 지났을 때 재현 씨가 제안하셨어요. 레아 씨, 이번 달에는 제가 벨기에로 갈게요. 그 다음 달에는 레아 씨가 한국에 오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3달에 한 번씩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나라의 아름다운 곳들을 함께 둘러보며 사랑을 키워갔어요. 재현 씨가 벨기에에 오셨을 때는 브뤼셀의 그랑플라스 광장을 함께 걸었습니다. 중세시대 건물들이 둘러싸인 그 광장에서 재현 씨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역사의 무게가 느껴져요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는 경주의 불국사를 함께 다녀왔어요. 1000년이 넘은 석탑 앞에서 재현 씨가 신라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박식하시더라고요. 이 탑이 만들어질 때의 기술력이 정말 놀라워요 라고 하시면서 눈을 반짝이시던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 만남들이 반복되면서 저희는 점점 더 깊이 사랑하게 됐어요. 벨기에의 디낭에서 메즈강을 따라 걸을 때, 한국의 남이섬에서 단풍을 구경할 때, 매 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교제한 지 1년쯤 됐을 때, 재현 씨가 특별한 곳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벨기에 남부에 있는 작은 마을 할레였는데, 봄이면 벚꽃이 만개하는 곳으로 유명했거든요. 레아 씨, 이곳 정말 아름답죠? 마치 한국의 벚꽃과 벨기에의 정취가 만난 것 같아요. 분홍빛 벚꽃집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길을 걸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현 씨가 멈춰 서시더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레아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재현 씨가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 당신을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 주세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꿈에 그리던 순간이 현실이 된 거였거든요. 물론 네라고 대답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그날 밤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더니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버지가 재현 씨는 정말 좋은 선택을 했구나 라고 하시면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결혼 준비는 정말 복잡했어요. 두 나라에서 각각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거든요. 벨기에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말이에요. 양쪽 가족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벨기에 결혼식은 정말 로맨틱했어요. 브리에의 작은 성당에서 올렸는데 중세시대 건축물 속에서 하는 결혼식이라니 정말 동화 같았습니다. 재현 씨가 턱시도를 입고 제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국 결혼식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스타일이었어요. 한복도 입고 웨딩드레스도 입었는데 재현 씨가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모두 담은 결혼식이네요라고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신혼여행지는 제주도였어요. 제가 정말 가보고 싶던 곳이었거든요. 재현 씨가. 바다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신혼여행지로는 완벽할 거예요 라고 하시며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협재해변을 걸으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재현 씨, 정말 꿈만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니. 저도 정말 행복해요. 레아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 같아요. 그런 달콤한 대화를 나누며 해변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소란이 벌어졌어요. 한 가족이 바다에서 놀고 있었는데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파도에 휩쓸려 들어간 거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부모들이 울부짖으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깊은 바다 쪽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재현 씨가 움직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셔츠를 벗고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도와 결단력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현 씨, 제가 외쳤지만 이미 재현 씨는 파도 속으로 사라진 후였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바다의 파도가 생각보다 거셌거든요. 재현 씨가 혹시라도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재현 씨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전문 수상구조요원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아이에게 접근하는 거였습니다. 파도의 방향을 읽고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헤엄쳐 가시더라고요. 아이를 구조한 후에도 재현 씨의 행동은 완벽했어요. 아이를 안전하게 해변까지 데려온 다음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정말 전문가처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대체 재현 씨가 그런 기술을 어디서 배우신 걸까요? 평범한 연구원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아이는 곧 의식을 찾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부모들이 재현 씨에게 울면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재현 씨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아이 상태를 계속 확인해 주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고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분이 제 남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더 커졌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재현 씨에게 물어봤어요. 재현 씨,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구조 기술과 응급처치를 아세요? 재현 씨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레아 씨, 제가 당신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재현 씨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건가요? 재현 씨가 조심스럽게 여행 가방에서 검은 가죽 케이스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어요. 이걸 보시면 모든 게 이해되실 거예요. 케이스를 열었을 때 제가 본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707특임대 명예증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옆에는 금빛 휘장과 각종 표창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그 안에 들어있던 손편지와 사진이었어요. 해외 파병 중에 구조한 난민 소녀가 보낸 것 같았는데 어린아이의 서투른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윤재현 아저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아저씨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에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재현 씨가 단순히 군인이었던 게 아니라 특전사 출신이었다니요. 그것도 해외에서 실제로 사람들을 구조한 경험이 있으셨던 거예요. 문득 서울에서 제가 던졌던 농담이 떠올랐습니다. 재현 씨, 솔직히 말하면 좀 약골처럼 보여요.
그때 재현 씨의 눈빛 깊은 곳에 스쳤던 그 단단함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던 건지 깨달으니 부끄러웠습니다. 재현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레아 씨, 제가 이걸 숨겨왔던 이유는 과거의 일로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였어요.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원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재현 씨.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네요. 벨기에에서 아버지와 오빠가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도, 소매치기 사건 이후에 태도가 바뀐 것도, 오늘 아이를 구조하실 때 그 완벽한 동작도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내가 알던 어떤 군인보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영웅이었던 거네요. 재현 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비밀은 없어요. 레아 씨가 알아야 할 건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재현 씨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거든요. 다음 날 아침 재현 씨가 말씀하셨어요. 레아 씨, 앞으로도 제가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그건 약속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재현 씨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의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밀은 없었고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진정한 부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신혼여행 마지막 날, 재현 씨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레아 씨, 앞으로 제 과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재현 씨, 그럼 왜 군대를 그만두시고 연구원이 되신 거예요? 재현 씨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고 무엇보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레아 씨를 만나고 나서 그 선택이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특전사였다면 레아 씨 같은 분을 만날 기회도 없었을 거고, 이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도 꿈꿀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재현 씨가 저를 위해 평범함을 선택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벨기에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재현 씨의 진짜 정체를 말씀드렸어요. 신혼여행에서 아이를 구조했던 일과 특전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와 오빠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특전사 출신이었구나. 오빠가 무릎을 치면서 말했어요. 그때 소매치기 잡을 때 그 동작이 예사롭지 않았어. 특전사라면 완전히 납득이 가지. 아버지도 만족하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안심이 되는구나. 우리 레아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과 결혼했어. 그런데 오빠가 갑자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이제 진짜 실력이 궁금한데? 다음에 재현 씨 오시면 체력 테스트를 다시 해봐야겠어. 아버지도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일부러 실력을 숨기고 있었던 거구나. 이번에는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오빠, 재현 씨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이제 평범한 남편으로 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 후로 재현 씨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오빠는 재현 씨를 진짜 형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재현 씨와 함께 벨기에에 정착하게 됐어요. 재현 씨가 벨기에에서도 연구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던졌던 그 농담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와요. 약골처럼 보여요라고 했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 출신이었다니요. 요즘도 가끔 재현 씨와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웃곤 해요. 여보,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한 말 기억해요? 재현 씨가 웃으면서 대답하세요. 물론이죠. 약골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어요? 글쎄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레아 씨가 저희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요.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한 부부예요. 재현 씨는 여전히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이지만 가끔씩 그 속에 숨어있던 강인함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분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재현 씨를 통해 배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